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제 이름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 여기. 제 이름입니다. 오늘은 제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 시간. 과목 이름은 아시죠? 예,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뵈니까 긴장할 것 같은데, 긴장할 거 없잖아요.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가장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막 열정이 올라 있습니다. 내가 학원 가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시험 볼 때까지 쭉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 한번 해보면 가만 3주 정도 흘러가면 이거 어렵구나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될 건데요. 가볍게 이거 공부 방법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요. 제가 타이틀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창하게. 합격을 위한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 1차 시험과 2차 시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1차 과목은요, 두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은 어떻게 두 과목이냐면 제가 담당하는 거, 그걸 이제 부동산학 개론 그래요. 제가 특별한 말 없이 V에다 동그라미 하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 개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마 내일 배울 겁니다. 이 민법은 우리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우리 학원은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정규 수업은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 날은 민법 보충, 그다음에 등기법 이렇게 보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학원은 시간표를 보면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과목이 중개사 법령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과목이 여러분의 합격으로 가는 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줄 과목입니다. 그 과목이 2차 과목인데 근데 2차 과목은 상당히 좀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공법도 까다롭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어제 했던 과목이 쉬워요. 그러니까 합격을 많이 하시는데요.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인데 근데 이 과목을 보면 그러면 중개사 시험 과목을 보면 부동산학 개론 제가 담당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부하게 된 이 부동산학 개론만 학문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법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 다음에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령 및 세법 전부 다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제가 담당하는 것만 이거만 학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학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학 개론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민법은 법조문이 있잖아요. 민법은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조문 내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란 말이에요. 사회는 변동합니까? 변동하지 않습니까? 변화하죠.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도 부동산학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학 학자들, 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처럼 학원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신 분들 전부 다 저 포함해서 부동산학에 대해서 전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범위가 이렇게 정도 됐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범위는 자주 변화해요. 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전부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부동산학이 이 정도 범위가 된다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에 제가 아는 것은 아마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될 겁니다. 부동산학이 100이라면 제가 아는 것은 10이나 20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10이나 20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전부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애 부동산학 개론 시험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내버려요. 그다음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버리고 어떤 애는 좁아지고 그래서 이게 시험 수준에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학 개론만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만 목차를 준 겁니다. 이게 부동산학 개론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거기 보면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에서 첫 번째 목차 나오죠? 그게 이제 목차입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 공부한다. 이렇게. 그래서 목차를 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 볼 때 여기에 부동산의 개념이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차를 줬다는 거. 그것은 참고하시고 지금 기본서가 안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는 기초 입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기본서로 갈아타는데
기초 입문서 필요 없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기본서가 나올 겁니다. 그럼 기본서가 나오면 그 기본서에다가 제가 이 부분 이제 기본서를 가면 이 부분이 또 나온다고요. 거기에다가 어느 부분에서 몇 문제, 몇 문제 제가 체크할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자, 넘겨볼까요? 예. 얘는 아까 위에 있던 목차에다가 제가 그동안 출제했던 문항수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예상해 보는 겁니다. 예상.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총론이 있고 뭐 경제론 있고 쭉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의 문제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정도 된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출제하는 거예요. 이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자,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또 첫 번째 자료에서 한 장을 넘겨봅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제가 아주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부동산학의 공부 방법이라 써놨잖아요. 공부 방법.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공부 방법을 써놨는데 여기 제가 공부 방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따라올 수 없습니다. 따라올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기 전에요.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학 결혼 공부할 때 또는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가장 중요한 말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1년 동안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저하고 부동산학을 공부할 겁니까? 시험 공부할 겁니까?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해버리면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민법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법대를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과를 가서 공부해야 돼요. 학교하고 학원의 다른 점 두 군데 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건데 학교는 그냥 공부하는 거고 학원은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거창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시험 공부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시험 공부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은 그러면 평균 60점이 합격이거든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긴장하시는데 저도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수업 끝내고 한 10일 좀 더 되네요. 계속 놀고 있다가 어제부터 수업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대부분 학원이 이제 내년 대비해서 이제 수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마이크가 좀 낯설어요. 계속 마이크만 잡고 1년 동안 수업을 하다가 한 10여일 쉬었더니 좀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처음 뵈니까 좀 낯설 건데 여러분 많이 긴장할 것 같은데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 시험 공부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봐요. 1차 시험에 부동산학 결혼하고 민법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학 결혼 민법 1차 시험인데요. 합격 여부,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총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국가 자격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평균 60,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인데 하나의 조건이 붙었죠. 가락 없이. 40점 미만의 점수가 가락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민법에서 37.5 맞았다. 그럼 부동산의 결혼 100점 맞아도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자,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의 결혼이 쉬운 사람도 있고 민법이 쉬운 사람도 있어요. 두 과목 다 쉬웠다? 재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재수 없는 거지. 언니 나는 두 과목 다 너무너무 쉬워. 재수 없어. 한 3번 정도 그런 말 하면 같은 짝을 하지 마세요. 지금 저 처음에 왔을 때는 저 자리가 안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좋은 자리를 빨리 선점하시라고. 그러니까 자리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분물륜 같은 게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앉다 보면 그 자리에 누구 안 앉는다고요. 아, 저기는 어떤 언니 자리다. 저기는 누구 자리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좋은 자리를 선점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앉으시라고. 하나는 이제 옆에 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거리두기 하지만, 그러지만 또 옆에 짝이 있겠잖아요. 그 옆에 짝이 있는데 뭐가 이 안 돼요.